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굳어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우리 아내분들의 가슴 속에는 아주 지옥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바람 피우면서 애들 생각은 안 했을까? 이 여자랑 어떤 관계일까? 진짜 이혼하고 가서 그 여자랑 살려고 그랬나?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계속 속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남편에게 예쁜 눈빛이 나가지 않고요. 말도 예쁘게 나가지가 않아요. 당연한 일이죠. 분노가 폭발하고 진짜 차라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눈빛이나 말투가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티가 나게 마련이겠죠. 들들들들 뽑고 드자비를 하고 잡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 감정 폭발, 내 감정 표현이 남편이 정신 차리고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가정 회복에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컨텐츠에서도 남편 드자비 하지 마라, 남편에게 감정 표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아예 대화를 하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아내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남편 드자비를 안 하면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더 잘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냉랭하게 대할까요? 이렇게 냉전이 오래가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까지 저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아내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남편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남편을 구워 삶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을 구워 삶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오늘 3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남편 구워 삶는 방법은요, 감정을 싹 빼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대로 사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난 것, 억울한 거, 이런 거를 남편에게 다 쏟아내는 즉시는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고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후에 후폭풍이 당연히 있죠. 우리 스스로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더 이상 내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또 그랬네 하면서 자책도 들고, 내 배우자가 진짜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자꾸 이렇게 지랄해서 내 남편이 나한테 질려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감이 또 생겨요.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한 뒤에 오히려 또 다시 남편에게 다가갔다가 또 감정 표현을 해서 확 멀어졌다가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오히려 바람 피운 남편에게 을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져요. 내가 또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 남편에게 더 전전긍긍하게 되고요. 남편은요, 마음의 여유가 또 사라져버려요. 처음에는 진짜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아파할 줄 몰랐다, 네 아픈 마음 다 표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던 남자들도요, 그 들어주는 거 오래 가지 않아요. 2-3달 가면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여자에게 점점 질려버립니다. 아유, 또 시작이네. 안 그러기로 하고서는 또 지랄이네. 내가 언제까지 이 지랄을 내가 받아줘야 되나? 이거 평생 가면 나 이렇게는 못 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내분이 격한 반응을 해도 귓등으로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아내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새끼가 별로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이 없어. 점점 격한 반응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자비를 하고 지랄하는 것도요, 아내분들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게 돼 있고 남자들의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마음속에는요, 이렇게까지 지랄할 거면 씨발 그냥 이혼하든가 하는 생각이 확 들어버려요. 그냥 이혼하든가.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다가 급기야는 입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야,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너 이럴 거면 이혼해. 나 평생 이러고는 못 살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되니? 이렇게 탁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면 아내분들도 그 후로는 더 이상 어떤 표현도 할 수 없고, 남편에게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꺼려지고 그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 자체가 단절이 돼버리고
남편이 또 이혼 얘기를 했으니까 아내분은 또 마음이 아프죠. 더 깊은 우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람, 남편의 외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긴 하지만 이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지 남편에게 퍼붓는 쪽으로 이게 길이 들여져 버리면 이 버릇을 고치기도 힘들고 내 남편도 나에게 질려서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남편이 무릎 꿇고 빌고 미안하다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살살거리면서 나오니까 이 아내분이 더 자기가 갑질을 하면서 더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받아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응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 너 평생이라면 나는 못 산다, 나만 잘못했냐,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갑이었는데 이제 와선 내가 완전 을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남편이랑 상간녀가 헤어지는 것과 별개로 나와 남편과 사이를 또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해서,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상간녀 계속 만난다고 해서 내가 남편에게 너무 지랄을 해버리면 남편이 상간녀와 상관없이 나에게 질리고 나에게 정이 떨어지고 내가 한 말에 상처 입은 거를 상간녀가 옆에 있든 없든 상간녀가 떨어져 나간 이후에도 그것을 곱씹으면서 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웠기로서니 네가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 지랄하면서 가정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감정 표현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고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 다스려야 되고, 만약에 감정 표현을 하더라도 나 메시지, 내가 이래서 힘들어, 내가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가 개새끼다 소새끼다 이렇게 하면요, 남자들 그 자존심 상한 거를 나중에 분명히 우리한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두 번째, 남편 구워 삶는 방법은요, 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면요 막 불안에 미쳐요. 이 상상 속에 있는 불안이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가서 또 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회사 출근해서 PC 카톡으로 그년이랑 또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오늘 제 시간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보면서 불안해하고요. 남편한테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이런 거 하느라고 하루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요, 또 꼴보기 싫은 거야.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해도 꼴보기 싫고요, 또 나한테 미안하다고 설설 기는 태도를 봐도 어쨌든 꼴보기 싫어. 이러나 저러나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는 눈빛이나 말투 이런 거에서 틱틱거리게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드잡이, 그렇게 드잡이 하지 말아야지 나 스스로 다잡다가도요, 또 궁금한 게 생기고 새로운 게 드러나고 하면서 내가 이거는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 하는 게 생기니까 밤에 새벽 3시고 4시고 자는 남편 깨워서까지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숨긴 것도 있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를 이제 또 하게 돼. 그럼 이제 남편이, 집은 휴식의 공간이고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아무리 바람 피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은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람이 끝났거나 헤어지는 척을 하거나 어쨌건 간에 집에는 따박따박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또 저 불독같이 화난 와이프가 다 버티고 있지, 남편도 집에 있는 와이프가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야. 집에 들어오는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괜히 운전하고 오면서 동네를 한 바퀴 더 돌고 오게 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한 30분 동안 멍 때리고 아 씨발 들어가기 싫다 이러다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엔 상간이랑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가도 그 빈 시간 동안 또 이 나의 괴로움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하겠어. 또 상간녀랑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지금 집안 상황이 이렇네 어떻네, 상간녀랑 또 서로 위로를 하고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붙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집에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뭐 바람을 피울 인간이 안 피우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진짜 이 남자랑 헤어질 거고 이 새끼 진짜 나락 보낼 거고 이 새끼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집에서 지랄을 떨고 사회적 매장을 시키고 주변에 소문 싹 내고 애들한테도 막 까발리고 해가지고 이 새끼 진짜 그냥 나락 보내면 돼.
그런데 아직은 내가 이 남자가 필요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너무 남편을 집에서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집이 그래도 안정적인 공간, 들어오면 편안한 공간, 내 자리가 있는 공간이어야지 남자들이 나중에 상간녀를 정리하고 나서 오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마음의 위안을 받을 곳이 없을 때 집에 아이들에게 기웃기웃하면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집안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시 그 가정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상간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구멍이 없어져요. 명분도 없고 자리도 없고 마음 붙일 만한 공간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되니까 계속 나가서 상간녀를 만나든지 아니면 상간녀랑 헤어졌더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바람난 남편을 집에서 대할 때도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응징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교도소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교도소인데 이 남자가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그래도 밖에는 나에게 쾌락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과 뭐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여자가 마음 편하게 해주고 있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가 불독같이 굴면서 막 교도관처럼 굴면서 집안이 교도소가 됐어. 그러면 들어오기가 싫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편이 죄를 지었기로서니 이 남자랑 계속해서 살 생각이면 이 남자의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방향인 거고 내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이 상황 자체를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상간자 떨어져 나가고 이 남자랑 회복을 할 때도 너무너무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자녀들에게 아빠의 외도를 알리는 것이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기 쉬운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중고등학생 이상이 되고, 어쨌든 애들이 뭐 대충이라도 눈치를 채고 있고, 애들도 성인이라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엄마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힘을 얻고 싶고 가정을 지킬 만한 좀 그런 걸 만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알리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아이들도 이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그래 엄마 나는 엄마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응원해. 아빠가 진짜 너무했네. 엄마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엄마는 아빠는 바람을 피웠지만 그래도 엄마는 이혼 안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이 너무 정의감이나 의협심에 불타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우리 가정을 버렸다고 생각해. 나를 안 사랑하니까 지금 저 여자랑 바람이 피는 거야. 엄마 이혼해. 나는 아빠랑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내가 아빠한테 따질까? 막 이러면서 아빠랑 막 척을 쥐고 아빠를 배척하고 아빠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또 있어. 그러면요 이게 아내분들이 더 괴로움에 빠져요. 아, 나는 그냥 애가 알고만 있고 그냥 가만히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이걸 알고 나서 너무 삐뚤어져 나가면서 아빠 쳐다도 보기 싫다고 겸상도 하기 싫다고 하면서 애가 막 아빠한테 막 난리를 치면은 이 아빠는요 안 그래도 내가 그 남편의 위치도 내팽개쳤는데 집에서 그나마 가정을 유지하는 거는 애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로서는. 근데 애가 이제 나를 꼴보기 싫다 그러고 아빠 꺼지라 그러고 막 엄마한테 이혼하라 그러고 막 오히려 애가 더 난리를 친다? 그럼 이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올 명분도 없고 자기가 그나마 아빠의 위치라도 지키고 싶어서 이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했던 건데 아 자식 새끼도 엄마 편이네 막 이렇게 느껴버리니까 가정을 버리게 되는 수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알게 됐던 내가 알렸든 간에 아이들은 알더라도 아빠한테는 최대한 모르는 척하는 게 이 가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남편 구워 삶는 방법은요. 비난보다는 인정하는 말을 해줘라입니다. 아 진짜 바람까지 피워가지고 이 난리를 쳐놓고 내 영혼 살인을 해놓고서는 저 살인자 같은 인간한테 내가 인정하는 말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나보고 어디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남편은 우리가 그동안에 집에서 어떤 면이 좀 소홀했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에 불평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더 큰 자극 더 큰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밖에 있는 년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야.
집에서는 뭘 해도 잘했다, 대단하다, 고맙다, 칭찬을 못 받았는데 밖에 나가면 상간녀한테 5만 원만 써도 오빠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막 사랑해요, 막 이러는 년들이 널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상간녀의 말에 익숙해진 남자가 점점 더 상간녀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남자들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렇게 외도를 들킨 이후엔 또 어떻겠어요? 외도를 들켰으니까 집에서 자기 위치는 바닥이 돼버렸지. 완전 을되어 버렸지. 안 그래도 와이프는 나한테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었는데 외도까지 들키니까 나한테 막 뭐라고 하지. 집이 더 싫은 공간이 되면서 나가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상간녀는 오빠 괜찮아. 오빠 이혼하면 나랑 살면 되지.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상간녀 소송 당해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입안에 혀처럼 예쁜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걸린 이후에도 상간녀와 계속 붙어먹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외도를 걸린 이후에도 너무 남편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막 욕을 퍼붓거나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남자가 바람은 피웠지만 그 외의 것들, 잘하는 것들, 그래도 이 인간이 양심은 저버리지 않았구나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도 그래도 그동안에 나한테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가정에는 충실을 해왔다든지, 바람을 피우면서도 집에 생활비는 따박따박 갖다 줬었다든지, 지금도 바람 피운 거 걸린 이후에 상간녀 정리하고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남편이 뭔가 희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입 밖으로 나가는 말들이 꼭 진심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가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우리 다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말은 가짜로라도 해야지 이 남자를 가정에 좀 붙들어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집에서 아빠 노릇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눈치 못 채게 하느라고 당신 고생 많이 했겠네. 이렇게 살짝 비꼬는 말이라도 하여튼 좋은 말을 남편에게 해줘야지 이 남자도 우리 와이프는 이혼할 생각이 없구나.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구나. 그래도 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주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상간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때 너무 이렇게 비난의 말, 막 욕설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면요,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도 너한텐 안 돌아온다는 그 남편의 악담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하는 노력 있잖아요. 생활비 벌어다 주고 애들 아빠 노릇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지금 잃을 뻔했잖아요. 남편을 잃을 뻔했어. 그러면 더욱더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당신이 이렇게 노력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도 조금은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남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바라는 거를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괜히 틱틱거리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면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 가정을 더 지키길 원하는 사람, 배우자를 더 원하는 사람, 배우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피웠지만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요. 남편은 바깥에 여자가 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선택권이 있어. 그리고 사실 우리도 선택권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내가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워서, 그래도 나는 아직 남편을 사랑해서 이 남자가 떠나가는 게 두렵다면 내가 을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에게 을이 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거나 비굴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내 남편을 구워 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거는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랑 싸워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랑 싸우면 남편은 오히려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지 마시고,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은 상간녀다. 상간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남편을 구워 삶아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남편까지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 라는 취지에서 이번 컨텐츠를 이야기해봤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많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